네, 안녕하세요. 오프입니다. 2022년 2월 23일 오전 9시를 지나가고 있고요. 네, 현재 비트코인 차트 분석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일단 한시간 차트입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요. 한시간 차트에서 봤을 때 아래 추세 라인이 있고요. 위에서 하락 추세 라인이 있습니다. 삼각 수렴이 됐죠. 삼각 수렴 자리에서 상방 이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보시면 되고요. 네, 4시간 차트 봅시다. 4시간 차트를 보면요. 현재 지속적으로 상승하다가 지금 어디 올라탔어요? 15일선 위에 올라탔죠. 15일선 위에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이 가격을 유지해 준다면 7일선 위로 올라올 거예요. 7일선 위로 올라와서 골든 크로스를 기대해 볼 수도 있고요. 일단 7일선 위로 올라온 소리는 저점이 올라오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지지해 주시는 자리가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자리에서 만약에 얘가 늦게 올라온다, 못 올라온다, 그럼 한번 내려와서 7일선은 터치해주고 다시 가는 그림도 나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따 오후에 비트코인이 약간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이 7일선을 지켜주는지 안 지켜주는지 이게 4,57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지금 자리에서 1%, 2% 정도의 조정 하락은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우리는 감안하고 지켜봐야 됩니다. 그럼 만약에 얘가 여기까지 내려온다라는 가정을 했을 때 어떤 패턴이 만들어지냐면요. 저는 요것도 가능성 있다고 봐요. 여기까지 내려올 가능성 이 정도까지. 그러면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마음 편하게 이렇게 선을 하나 거주세요. 이런 선을 하나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걔는 아마 요 채널대로 움직일 거예요. 요 채널 안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채널. 새로운 채널을 만들어서 이 안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여기까지 내려온다고 하면요. 이렇게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현재 자리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조정받을 수 있는 가격대가 지금 자리에 나온다면은 4,580만 원, 4,570만 원까지는 열어두셔라 얘기를 드립니다. 요거 15에서 올라탈지 안 올라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돼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거죠. 여기서도 15에서 올라타지 못했고요. 한 번. 여기서도 못 올라탔습니다. 두 번. 지금 세 번째 도전이에요. 근데 대부분 코인은요. 3, 세 번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처럼 세 번 정도 도전하면은 올라타는 경우가 많더라. 예. 지금 자리에서 올라가는 게 베스트. 하지만 떨어진다면 4,570만 원까지 지금 자리에서 한 1%에서 2% 정도 하락하는 거는 염두에 둬라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봉입니다. 일봉을 보니까 어때요? 밑골이 끌어올리면서 이쁘게 마감을 시켜놨죠. 일봉만 보면 이거 보면 추세 전환 그림이라고 모두가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정석적인 그림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찍고 올라갔고요. 여기서도 이렇게 찍고 올라간 것처럼 여기서 이렇게 찍고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오늘은요 장대 양봉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장대 양봉 갈 수 있는 그림은 차트적으로 나옵니다. 문제는 지금 러시아 관련된 문제들이죠. 러시아 관련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오늘 극적 타결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이미 선방향이 됐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역시도 긍정적인 시그널을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뉴스 좀 보겠습니다. 밤새 어떤 뉴스들이 있었는지 보죠. JP모건 블록체인 사업부 크리스틴 모이 회사 떠난다. JP모건 얘기는 여러분 앞으로 보지도 마세요. 얘네들은 올라간다고 했다가 떨어진다고 했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이더리움 클래시 진영 분열 원인 제공 더 다오 해커 호주 프로그래머 토비 호니시 뭔 소리야 이거는요. 아, 이게 뭐냐면요. 예전에 이더리움이랑 이더리움 클래식이 있잖아요. 이더리움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원래 이더리움 클래시라는 건 없었어요. 근데 이더리움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더리움이 해킹을 당합니다. 해킹을 당해요. 근데 해킹을 당하면 어떻게 돼요? 해킹 당한 물량이 시장에 풀려버리면은 이더리움 가격이 완전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이때 당시 이더리움 재단에서는 어떻게 했냐면요. 해킹 당한 코인을 다 버리자. 그리고 새로운 코인을 만들자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해킹 당한 건 아예 다 그냥 소각해버리자고 한 거예요. 없애버리자고. 그리고 새로운 이더리움을 만들어서 해킹 당한 거에 대한 이 부작용을 없애자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쪽 진영이 뭐라 그러면 야 해킹 당한 것도 우리가 얼마나 어렵게 여기까지 만들어 온 건데 이거 왜 버려? 우리 못 버려. 라고 해서 우리는 그거 그대로 끌고 가겠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이더리움 클래식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더리움 클래식이 원조입니다. 해킹 당한 원조. 예. 이더리움 클래식이 원래 이더리움이고요. 이더리움이 이더리움으로 만들어진 거죠. 다시 말해서 헷갈리시나요? 예. 원래는 이거에 대해서 이더리움 클래식에 만들어진 과정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이더리움이 있었는데 얘가 해킹당해요. 그래서 이거를요 다 버리자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쪽 진영에서 이거 못 버린다, 우리 이거 끝까지 가지고 가겠다 해서 얘네들이 이더리움 클래식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버리고 새롭게 만들어진 게 이더리움이에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더리움 클래식이 원조입니다. 실제로는. 하지만 해킹당한 원조죠. 근데 이 원인 제공, 이 분야 원인 제공한 게 바로 호주 프로그래머 토비 호니시다라는 게 뭐 나왔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것 같아요. 뭐 근데 지금 와가지고 이거 언제쯤 얘기인데, 이거 2016년인가 17년도에 있었던 얘기인데 뭐 지금 와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더리움 클래식과 이더리움이 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블럼버그 인텔 비트코인 최고 장비 제조 최강제 노린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비트코인은요, 이거 엔트 마이너라고 해가지고 비트맨이라는 비트코인 채굴자가 있습니다. 이게 우지안이라고 해가지고 중국 기업이거든요. 지금까지도 전 세계 채굴기의 최고봉은요, 그 비트맨에서 만든 엔트 마이너라는 바로 그 채굴기예요. 근데 그게 바로 아직 그 칩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 칩을 가장 잘 만든 게 인텔이겠죠. 인텔 쪽에서는 컴퓨터 관련 칩들을 계속 만들어 온 거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쉽게 말해서 중소기업들이 들어와서 작업하던 채굴기거든요. 근데 여기를 이제 인텔이 들어온다는 거죠, 인텔이. 그러면 효율성이 훨씬 더 뛰어나겠죠. CPU가 훨씬 더 좋은 CPU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채굴 성능 훨씬 늘어날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인텔이 만약 비트코인 채굴로 최강자로 노린다, 들어온다 하면 어떤 상황이 일어날까요? 이것도 계산 생각해 보면 돼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인텔 비트코인 채굴 장비는 고성능 컴퓨터예요. 고성능 채굴기예요. 그러면 기존 채굴기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기존 채굴기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똑같이 경쟁을 해도 얘한테 무조건 져요. 인터넷에 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채굴기에 돈을 많이 투자했는데 지금 해시레이트, 쉽게 경쟁률에서 싸움이 안 됩니다. 그럼 결국 걔네들도요, 기존의 채굴기를 다 버리고 고성능 채굴기로 갈아타는 상황이 또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물고 물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채굴 쪽에서 아마 경쟁이 앞으로 훨씬 더 심해질 것이다. 그리고 장비 싸움이 좀 많이 나올 거다. 그러면은 비트코인은 채굴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성능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해시레이트는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더 높은 성능의 컴퓨터를 붙으면 붙을수록 채굴 해시레이트는 더 올라갑니다. 해시레이트가 올라간다는 소리는 비트코인의 가치는 상승한다는 얘기일까요? 하락한다는 얘기일까요? 당연히 상승한다는 얘기죠. 비트코인의 가치가 상승을 한다는 소리는 가격에도 바로 반영이 되겠죠. 이거 호재입니다. 네, 유타주 하원이요. 이에 암호화폐로 세금 납부한다. 지금은 지불 수단으로 비트코인의 가치가 생겨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어떤 뉴스 있을까요? 없네요, 뭐 특별한 거. 네. FC 바로, 얘네도 웃기잖아요. FC 바로셀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비트코인 암호화폐 업체들과 파트너십을 체결한다 막 그러고 막 돈을 받을 거 다 받아 먹은 다음에 지금 와서는 뭐라고 그래요? 지금에 와서는 비윤리적이다, 우리 안 하겠다 얘기하는 거죠. 이거 돈 문제입니다. 그리고 얘네 또 해요. 이런 경우 되게 많아요. 어떤 유명 인사가 그러죠. 얘는 대표적인 게 걔 누구야? 걔 농구 선수 누구예요? 샤키로닐도 그러잖아요. 왜 나한테 사람들이 아무 의미도 없는 암호화폐 NFT를 하자고 수많은 돈을 싸들고 오는지 모르겠다. 나는 암호화폐 투자할 생각도 없고 암호화폐 하지 말아라고 언론풀이 다 해놓은 다음에 나중에 결국 뭐예요? 몇 달 지나니까 바로 NFT 발행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지금 몸값 올리는 것 같아요. 네, 여기 나오네요. 계속 지금 채굴 관련 이슈가 계속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도요. 네, 28메가와트의 채굴장이 정식 오픈했다. 채굴장들이 여러분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해외에서 많이 만들어지냐면, 원래 전 세계 90% 이상의 해시레이트는 중국 내에서 공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중국에서 이 채굴장을 제재를 하기 때문에 해외로 나가는 거죠. 그럼 이거 오해할 게 없어요. 아, 캐나다 사람들이 채굴장을 오픈해서 투자를 하는구나. 아니요. 중국 사람들이 캐나다 가서 하는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중국에서 가장 많은 이민자를 보유하고 있는 게 중국인들이죠. 중국인들이 하는 거예요, 결국. 바이든 러시아 더 강력한 제재 부과하겠다. 금융기관 국채 등. 지금 러시아 문제죠. 근데 이거 승리 없는 싸움입니다.
예, 이거 계속 러시아 제재하면요. 제재를 하면 수출을 못하게 하는데 수출은 누가 받아요, 대부분.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에서 다 천연 자원들, 지하 자원들, 그리고 가스 에너지 자원들 다 받고 있는데 이거 다 끊기는 거잖아요. 예, 유럽이 죽습니다, 이거는요. 러시아를 죽이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죽자는 제재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액션으로 보고요. 실제로 제재가 들어가기 전에 합의되고요. 서로 결론 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6개월 이상 비트코인 보유 등록수가 역대 최대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비트코인 투자하는 사람들 중에서 장기 존버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장기 존버러들이 많아졌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고래들처럼 돈 벌고 싶으시면요, 팔지 마세요. 지금 자리에서 파는 사람은 초보들, 개미들만 팔고 있고요. 돈 있으면 매수하고요. 돈 없으면 그냥 존버하면서 버티는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요, 비트코인 오늘 22일, 23일이죠. 2월 23일 비트코인 차트 분석 및 뉴스 브리핑을 마감을 했고요. 네, 말하는 사이에 비트코인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고, 만약에 비트코인 오늘 상승을 한다면 장대 양봉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런 장대 양봉. 왜 장대 양봉이 왜 나오냐면요, 이거 이평선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평선들을 뚫어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평선들을 찔끔찔끔 올리기에는 너무 뚫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보통 이평선들이 모여 있을 때는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장대 양봉을 빵 뚫어버린 경우가 있거든요. 이때 장대 양봉을 오늘 빵 뚫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장대 양봉으로 빵 뚫기 위해서는 하나 필요한 게 있죠. 상승 재료죠. 네, 상승 재료. 오늘 러시아가 그동안은 악재 재료로 사용됐다면 오늘 극적 타결로 인해서 상승의 재료로 사용되기를 한번 기대해 봅니다. 이 시장은 어떻게 돌아갈지 몰라요. 아무튼 오늘 하루 즐겁게 시작하시고요. 저는 이따 오후 또는 저녁 방송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방송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할게요.